지금 빠지는 이 머리들은 여러분들의 지난달의 업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탈모 정보통 1리입니다. 제가 이 뚜껑에 몇 천만 원 썼거든요. 사실 1,000만 원짜리 두피라고 해서 만들었던 그 쇼폼이 조회수가 10만 회 정도 달성을 하면서 제가 인스타 DM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뭐 받은 내용을 토대로 궁금해 하실 내용들에 대해 쇼폼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생각해보니까 누가 내 거를 하나하나 막 클릭해서 정보를 보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이 내용들을 총 집합한 롱폼을 만들어 보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 그리고 받아봤던 질문 중에 야, 네가 여자고 머리가 지금 많아 보이는데 네가 탈모를 알아? 라는 질문도 받아봤는데, 저는 스트레스성 원형 탈모로 되게 어린 나이에 병원 다니면서 치료를 했었어요. 그거 되게 아무한테도 말 못했던 약간 트라우마 같은 상처였고, 그리고 더 어렸던 중학생 시절에는 지루성 두피염을 달고 살았어요. 제가 원래 본디 아토피성 피부거든요. 그래서 막 여기가 엄청 건조하고 진물 나고 이런 게 원래 몸도 그래요. 근데 그게 타고 올라가서 두피까지 중고등학교 때는 지루성 두피염을 달고 살았다.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영어학원 가던 길에 친구가 제 머리 보더니 야, 너 머리를 감은 거야? 여기 뭐 이상해. 머리를 감은 거야? 덜 말린 거야? 왜냐면 이렇게 지루성 두피가 있으면 여기가 찐득찐득해가지고 떡진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걸 보고 내 친구가 야, 머리를 덜 말린 거야? 아니면은 뭐 묻은 거야? 뭐야? 이렇게 물어보고, 저는 그날 학원에 못 갔어요. 그래서 가는 길에 배 아프다고 거짓말 치고 집 가서 머리를 막 감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이 야, 탈모에 1,000만 원씩 왜 쓰냐? 3만 원짜리 약 먹으면 끝나는데 한 달에 3만 원이면 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바르는 약, 먹는 약이 있다는 거 저도 잘 아는데요. 이게 여자 피부랑도 똑같아요. 여자들도 여드름 엄청 심해지면 피부과 달려가야 되거든요. 5천 원이면 피부과 처방약 처방받을 수 있고, 그 약을 먹으면 정말 피부가 싹 나아요. 그리고 항생제만 먹어도 사실 피부가 진짜 반질반질해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약에 의한 성분이지, 이게 부작용도, 항생제도 전 계속 먹으면, 항생제 계속 먹으면 전 얼굴 너무 건조해지고, 결국에 탈모약도 정말 그 수많은 부작용들이 있잖아요. 저는 탈모약 먹는 거를 주저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봤고, 여자 중에서도 많이 봤어요. 그리고 바르는 것도, 바르면 일시적으로 정말 잘 나는데 그걸 끊는 순간 다시 머리가 빠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결국 두피를 건강하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두피 관리법에 대해서 막 제가 공부하고 직접 겪은 것들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건데, 그 전에 가장 기초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두피도 결국에 얼굴의 피부라서 피부고요.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지금 털의 주기가 28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빠지고 있는 머리는요, 지난달에 업보예요, 업보. 지난달에 대충 하니까 지금 머리가 빠지는 겁니다. 물론 정상적으로 빠지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부터 알려준 대로 해서 당장 내일부터 머리가 잘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건 사기예요. 왜냐면 이 지금 관리를 해야 28일 뒤에부터 효과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생체 주기가 28일이기 때문에 그걸 약간 기본 상식처럼 알려드리고 싶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두피도 피부인데 얼굴 온도를 낮춰야 된다, 얼굴에 열이 있으면 안 좋다,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두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모든 말이 결국 잘 들어보면은 결국에는 다 두피 온도를 낮추는데 포커싱을 두고 있다는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되게 질문을 엄청 많이 받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저도 모르게 책임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책도 사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뭐 되게 권위자분들의 영상도 보고, 글도 읽고, 외국 논문도 보고 봐가면서 이제 내용들을 다 정리를 했으니까 나름 꽤나 신빙성 있는 내용들이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직접 몸빵에서 효과를 본 것들이거든요. 이거 봐봐요. 이 잔뿌리들이 새롭게 잔디가 자라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본인의 두피 타입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론상으로는 두피를 건성, 지성, 지루성 두피, 이렇게 세 가지로 이론상으로 나눠요. 지루성 두피는 지금 일단 병원을 가셔야 돼요.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고 여기에 바르셔야 됩니다. 지루성 두피는 사실 병원의 도움을 받긴 받아야 돼요, 초반에. 그럼 지루성 두피가 어떤 두피냐? 두피에서 뭐 딱지도 생기고 끈적끈적한 비듬이 생기고, 그다음 막 진물도 나는 경우를 지루성 두피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빠르게 병원에 가셔야 되고, 건성과 지성을 구분하는 방법은 이론상으로는요, 건성 두피는 머리를 감고 다음 날에도 기름이 지지 않고 비듬이 굉장히 건조한 비듬이 떨어지는 경우를 건성이라고 해요. 근데 제가 만나본 동양인 중에서는 머리를 감고 다음 날까지 머리가 건조한 사람, 그리고 내 떡이 지지 않는 사람 저 아직 만나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나오는 건성과 우리가 실생활에서 느끼는 건성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성은 머리를 감고 12시간 뒤에 머리가 떡지거나 비듬이 끈적끈적한, 좀 기름지고 막 유분이 있는 그런 경우를 지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요, 정수리는 머리 감고 한 4-5시간 지나면 여기서 약간 유분이 올라오는데요. 뒤통수나 옆머리는 건조해요, 하루가 지나도. 그러니까 저 같은 머리도 있는 게, 저 같은 두피는
복합성 두피, 그러니까 혼합형 두피라고 하거든요. 왜 얼굴도 여기는 T존은 완전 기름 많이 나오는데 볼은 건성이신 분들 있잖아요. 야, 그러면 그런 사람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 그거는 차차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간단하게 구분을 하지만 생각보다 우리의 두피는 조금 복합스럽고 복잡하다는 점. 그래서 결국에 뒤에 나오는 샴푸 관리법, 뭐 샴푸를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뭐 끝나고 앰플을 어떤 걸 쓴다든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으로는 이렇게 두피 타입을 알아봤으면 샴푸를 이제 해야 되잖아요. 사실 가장 좋은 머리 감는 방법은 밤에 감는 거예요. 밤에 하루에 막 밖에 있었던 먼지들을 다 제거하고 뽀송뽀송한 상태로 자는 건데, 그럼 다음날 머리가 이제 자유분방해지죠. 머리가 되게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근데 아침에 또 그걸 감고 하면 솔직히 귀찮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귀찮으면 결국 결국 안 하게 되기 때문에 빨리 포기를 하고, 밤에 머리를 감는 거는 정말 시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하시면 좋겠죠. 하지만 그 대신에 밤에 자기 전에 머리를 한번 빗어는 주자. 최대한 여기 막 걸려있는 먼지들을 한번 이렇게 닦는다는 느낌으로 빗어주는 거는 좀 좋은 것 같다.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이렇게 말을 하지만 막 밤에 머리 감는 것까지는 아직, 밤에 머리 빗어주는 것까지는 습관화가 안 되어 있긴 합니다. 이제 아침이 됐어요. 아침에 머리를 감아야겠죠. 결국에 모두가 다 이렇게 하고 있을 텐데, 아침에 샴푸를 쓰는데 이제 샴푸를 골라야 되는데, 제가 이게 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게, 저도 아직 샴푸 유목민이에요. 막 엄청 좋다는 거를 못 찾겠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되게 좋은 거는 파라벤 성분이 그래도 없고, 머리를 감았을 때 좀 청량감 그리고 시원한 게 있었으면 좋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좋은데 보통 그런 게 좀 비싸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로마 샴푸나. 그리고 저는 계절에 따라서 샴푸를 좀 다르게 써요. 겨울에는 좀 덜하지만 여름에는 정말 민트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거를 주로 쓰거든요. 청량감을 좀 유지를 하고 싶어서. 그 외에 뭐 탈모를 겨냥해서 나온 샴푸들도 많기는 한데, 아직까지 막 이거다, 와 이게 레전드템이다 하는 건 저도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샴푸를 그래도 고를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파라벤이 없는지, 그리고 본인 지성 두피인지 건성 두피인지에 따라서 그래도 가장 적합한 거를 고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샴푸를 어떤 걸 쓰던 샴푸를 올바르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정말 수많은 영상과 수많은 책을 보고 수많은 논문을 읽었지만 모두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샴푸법이 있는데, 그게 애벌 샴푸법이에요. 머리를, 야 애벌 샴푸법 그게 뭐야? 그러니까 머리를 2번 감는 거예요. 애벌 샴푸, 그러니까 뭐 애벌 빨래 하자, 애벌 빨래, 뭐 애기들 옷들은 다 애벌 빨래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애벌 샴푸도 머리를 2번 감는 건데, 왜 보면 화장하고 나서 클렌징 크림이나 오일로 한번 얼굴에 씻고 클렌징 폼으로 한 번 더 씻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샴푸도 2번 감아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뜨거운 물로 하는 것보단 차가운 물이 좋은데, 지금 이거를 지금 제가 1월달에 찍고 있는데 춥잖아요. 결국에 뜨거운 물 쓸 수밖에 없기는 한데, 그래도 마지막은 그래도 쓸 수밖에 없기는 하죠. 그래서 최대한 좀 덜 많이 뜨겁고 좀 미지근한 물에 머리를 감아주는 게 좋고, 애벌 샴푸법을 해볼 건데, 일단 정말 극소량만 짠 샴푸에다가 거품을 막 내요, 손에. 거품을 낸 걸로 두피만 막 씻어줍니다. 여기 막 머리 끝까지. 두피만. 뭐 여기 머리카락은 정말 손댈 필요도 없어요, 두피만. 그렇게 한번 감아주고 나서 원래 머리카락 감듯이 한 번 더 감아주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막 손톱으로 머리 감으시는 분들도 있고 시원하다고, 두피 브러쉬로 감으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여기 지문으로 그냥 약간 이렇게 문대듯이 감아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두피 브러쉬로 하게 될 경우에는 여기 나도 모르게 여기 상처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상처가 나거나 뽀르지가 난 거를 두피 브러쉬로 감다 보면은 스킵 모를 수 있어요.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손으로 느껴주는, 손끝으로 감아주는 게 가장 좋고, 그리고 가끔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품을 내고 여기다 올리라고 했는데, 가끔 정말 멋있게 샴푸를 여기다가 짜서 머리를 감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멋있긴 해. 그게 멋있긴 해요. 근데 그게 두피 건강에는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머리를 감는 것보다는 머리에 손에 거품을 낸 채로 머리를 감아주시는 거를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좀 머리 마지막에 마무리를 할 때는 가급적 미지근하고 차가운 물로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그리고 저같이 이제 머리가 긴 여성분들은 트리트먼트를 해주는 게 굉장히 좋은데, 트리트먼트가 고를 때 실리콘 유무를 확인을 하는 게 되게 좋아요. 실리콘이 없는 성분을 쓰는 게 좋은데, 이게 또 양날의 검인 게, 실리콘이 있어야 머리가 딱 닿자마자 즉각적으로 부드러워지거든요. 그 막 엔젤링 막 장난 아닌 거 있잖아요. 막 머릿결 뒤에서 막 휘날리고 하는 게 다 엔젤링 이런 성분,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되려면 실리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실리콘 성분이 들어가게 되면 두피를 막아버리거든요. 딱 붙으면 모공을 막아서 그게 탈모를 유발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되게 잘 쓰던 게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뒤통수에 자꾸 뽀르지가 나는 거예요. 뭐지 했더니 그게 약간 좀 실리콘 성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최근에 올리브영이나 뭐 그런 데 뒤져보다가 무실리콘 성분을 찾아서
호호바 오일로만 이런 광택을 내는 성분을 찾아서 쓰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지 안 좋은지는 저도 한 달 동안 써봐야 좋을 것 같아요. 써보고 좀 더 알려드릴게요.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기는 한데 막 즉각적으로 머리가 엄청 부드러워진다 이런 거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머리카락 열 보호용으로 계속 쓰고 있기는 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머리를 감았으면 말려줘야 되잖아요. 건조법. 이제 첫 번째로는 수건 드라이에 조금 진심이 되어봐야 돼요. 이게 뭐냐. 최대한 여기서 포커스를 둬야 되는 게 헤어 드라이기 바람에 가장 짧게, 그러니까 내 머리카락을 헤어 드라이어 바람에 가장 짧게 노출시키겠다는 건데, 예? 그러니까 수건으로 여기 두피를 꽉꽉 눌러서 여기 있는 물기를 다 제거를 하고 머리카락도 물기를 정말 쭉 짜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제 머리카락에 있는 물기들이 많이 없어지면 드라이기 하는 시간이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드라이기를 시작을 하는데 그 전에 두피에 뭐 앰플이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두피도 얼굴이라고. 두피도 피부기 때문에 피부에 아무것도 안 바르고 그러면은 얼굴 건조하고 땡기고 막 여기에 유분 더 나오고 하듯이 두피도 그냥 똑같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최소한의 두피에 대한 예의로서 앰플이나 뭐 그런 걸 좀 발라주는 겁니다. 이게 어떤 게 사람마다 좋은지는 좀 다뤄야 될 내용이 많아서 오늘 다루긴 좀 그렇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정수리에는 앰플을 안 쓰고 토닉같이 가벼운 걸 쓰고요. 옆통수나 뒤통수에는 앰플로 이제 로션 바르듯이 해주고 있어요. 다음에 이론적으로는 뜨거운 바람이 아닌 차가운 바람으로 머리를 말리라고 하는데 바빠 뒤지겠는데 언제 차가운 바람으로 말려요. 진짜 차가운 바람으로 제가 한번 말려봤거든요. 제 머리 기준 20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걸 포기를 했고 뜨거운 바람으로 말리되 마지막에만 이제 두피를 말리는 마지막에만 꼭 차가운 바람으로 마무리를 해주세요. 가끔 귀찮다고 막 머리 안 말리고 다니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근데 머리를 안 말리면 여기가 곰팡이가 생겨요. 여기가 곰팡이가 생기고 여기가 진짜 세균이 서식하기 가장 최적의 환경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머리는 꼭 말리셔야 돼요. 진짜 여기 두피를 안 말리면서 나는 탈모가 걱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약간 지금 치킨 먹으면서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 하려고 미고비만 됐어요. 이거랑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꼭 제 두피는 정말 속속들이 꼭 말려주시고 그래서 나 진짜 오늘 지각하면 나 진짜 뒤진다. 나 오늘 정말 시간이 없다 할 경우에는 머리 끝은 안 말리더라도 여기는 꼭 다 말리시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피를 안 말리면은 여기가 좀 불어있는 상태에서 상처가 잘 나요. 그게 전부 다 탈모를 기반한다. 베이스 오브 베이스거든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어서 일단 오늘 이 정도로 영상을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요즘엔 뭐 탈모 예방을 한다고 탈모 관리를 위해서 뭐 두피 보토스도 나오고 있고 다양하게 많던데 이거에 관련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다 끝나서 이제 여담이지만 최근에 소개팅을 되게 주선을 많이 했었거든요. 많이 하면서 옛날부터 제 연령대가 30대들도 많이 보길래 하는 말이라면 옛날부터 소개팅 주선을 되게 많이 해주면서 친구들한테 이제 양쪽에서 듣잖아요. 소개팅 관련해서. 옛날에는 여자애들이 근데 그 사람 머리숱이 없어서 조금 고민이야 이런 말 하는 걸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최근에 정말 어떤 오빠가 소개팅을 주선해줬는데 어떤 오빠가 저한테 근데 그 여성분 정수리가 비어있는 게 조금 좀 그래 이런 식으로 저한테 피드백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고 한 30초 동안 아이씨 그러면은 얼굴 관리, 몸매 관리 이제 하다못해 뚜껑 관리도 여자들도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진짜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문자를 받고 한 30초 동안 제가 굳어 있었어요. 무슨 답장을 해야 되지? 하면서. 그래서 세상 쉽지 않다. 이 하다못해 이제 뚜껑까지 관리해야 되는 시대가 온다. 남녀노소 여자 남자 할 거 없이 다 뚜껑까지 관리해야 되는 시대가 왔구나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마무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탈모 정보통으로서 또 새로운 정보들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후다닥 이렇게 가져와 보도록 하고요. 해외 뉴스든 국내 뉴스든 좀 한국 탈모 관련돼 가지고 재밌는 이야기들은 아니면 정보성 있는 이야기들은 빨리빨리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진짜 안녕.